그러니까 뭐 해주드 보면 이제 학교 우리가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말로 정확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학교 그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 보게 되면 학교의 지구가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구청에서 따지게 보면 밑에 하단부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로 이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쪽하고 이제 사실상은 그 쿨마이어 쪽하고 이게 이제 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 아주 중요한 케이스네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고 사실상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될까? 이게 주로 연방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연방과 관련 문제 중에서 오늘의 이거 다루는 문제는 뭘까요? First Amendment 관련 문제다. 수정법 제1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연방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아주 그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상소인이 되겠죠. 상소인이 주장은 뭘까요? 학교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가 1984년도 3년도 5월 13일자 스펙트럼이라는 해즐우드 스쿨이죠. 스쿨 학생 그 신문 그 5월 13일자의 그 기사에 두 페이지를 삭제함으로써 두 페이지를 삭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용법 1조를 위반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보게 되면 저널리즘 2 클래스 at 해즐우드 하이 한마디로 해즐우드 고등학교의 그 저널리즘 2 클래스죠. 1, 2니까 1 클래스에서 주로 그 학생들 저널리즘이니까 주로 이제 기사 보도와 관련된 주로 이제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 신문 자체가 학생들한테 혹은 학교의 관계자라든지 또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됐다라는 게 배포된 그런 신문이겠죠. 배포된 신문이고 해즐우드의 그 어떤 관행으로 볼까요? practice 관행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돼요? 로버트 맥키닉이라는 그 저널리즘 교사네요. 교사가 스펙트럼이라는 그 신문의 편집 그죠? 마지막 그 편집 이런 이 문제들을 유진 레이놀드라는 그 학교 교장한테 일단은 보여줘야 되나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보시라 하는 거죠. 한번 이제 발행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죠. 봐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5월 10일 날 이제 5월 13일자로 이제 발행돼야 되는데 5월 10일자로 이제 두 개의 기사를 이제 5월 13일자 이제 발행되는 이제 대기로 되어 있는 기사의 두 개 기사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한 거죠. 한 내용을 봐서는 주로 이제 임시과 관련된 해즐우드 학생들의 어떤 경험을 담고 있고 또 다른 기사는 주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 이혼에 관한 어떤 영향에 대한 문제를 이제 주로 토론하고 있는 거죠. 논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부모의 이혼에 관한 그 이유에 관한 그죠 학생들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의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학생들의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사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한 그 임신이라는 문제하고 또 부모의 또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죠. 아주 민감한 문제겠죠.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취지에 보도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그
굉장히 교장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저널리즘 교사로 하여금 보류하라 그랬죠. 두 기사를 일단 편집해서 이제 한마디로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기 전에 두 기사를 일단 빼라라는 거죠. 빼라 하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하여튼 편집 과정에서 이제 빼라 마지막에 한 거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반기를 듣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연방 그 원심법원, 소위 지방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장의 어떤 우려 같은 것을 이제 우려를 이제 발휘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임신한 학생들의 저 한마디로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신한 학생들의 익명이 그죠? 익명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익명이 사라지고 또 사실상 뭐 익명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는 실명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프라이버시 자체가 침범된다. 침범될 것이라는 그 교장의 그런 우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해주루드라는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 그죠? 적은 학생들의 숫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죠?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익명이 실명화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중대한 어떤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기사에서 공개된 내용을 봐서는 어떤 그 인물들이 사실상 이제 나타나죠. 아이덴티파잉 된 거죠. 누굴 익명이 아니지만 사실상은 이제 실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인물들이 사실상 실명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개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혼에 관한 기사의 그 삭제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응답이다, 합리적인 어떤 조치다라는 거죠. 소위 그 명명된 거기서 명명된 학생들의 주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특히 프라이버시와 같은 우려,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응답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또 학생들의 부모 입장은 뭘까요?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론의 기회죠. opportunity response라는 건 반론의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기사 자체가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공정성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지에 관한 심각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사실상 저널리즘 2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 그죠? 공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심각한 의심에 속한다라는.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결국 다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우리가 작성해서 이제 보도해서 취재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이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기사를 삭제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야, 원시법은 너 잘못했다. 원시법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왜 그걸 기사를 왜 삭제하도록 지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뭘까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손을, 부모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야, 그거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뤄볼 그런 주제다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자, 대법원 이제 소셜라리 케이스죠. 그러면서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자, 고등법원의 입장을 그냥 뒤집은 거죠. 대법원 입장에서 고등법원 입장 뒤집고 원심법원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
원시법원의 말이 맞다는 거죠. 원시법원. 왜 맞냐?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어떻게 허수아비냐? 그게 다 허수아비일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들이 이제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수용법에 관한 권리라는 게 뭐예요? 뭐 자동적으로 성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자동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엑스텐시브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동일한, 우리가 성인의 어떤 권리와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뭐 다른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권리, 소위 성인의 권리와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학교라는 어떤 환경이라는 특성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학교에 대한 특성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학교라는 건 뭘까요? 학생들의 어떤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관용을 해서는 안 된다. 관용할 필요 없다. 어떤 거예요? 교육의 어떤 방침에 위배되는 그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자, 정부가 비록 그런 학교 밖에서의 유사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검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니.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We held, 그죠? We have held. 판시했다. 자, 학교라는 것은, 그죠?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학생들의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스피치를 우리 제공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성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인 그런 스피치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그죠? 공적인 학교 집회에서 법적으로 외설적인 아니지만 성적으로 좀 명시적인 그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학교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뭘까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분리시킬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그러한 외설이라는 것은 벌가리티죠. 그러한 외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기본 가치에 위배된다. 그런 그 외설이라는 건 공교육의 가치에 위배되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자, 학교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죠. 학교 수업에서요. 어떤 형태의 우리가 표현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죠? 자, 어떤 스피치,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부적절한 것인가, 부적절한 것인가라는 그 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에 있다. 그 결정은 오히려 우리가 연방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당국에서 우리가 그걸 할 일이지 왜 연방법원에서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소인의 수용법 주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취지를 볼 때는 뭘까요? 학교 편을 우리가 이제 고등 대법원에서 이제 들어주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룰을 찾고 있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네요. 자, 이 학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펙트럼의 학생 취재보다는 스펙트럼이라는 잡지 자체가 사실상 공적인 표현에, 그죠? 공적 표현의 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다루잖아요. 성격이 공론장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자, 공립학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론의 장에 속하는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포럼이죠. 포럼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퍼블릭 스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뭘까요? 이런 퍼블릭 폼이라는 것은 트레디셔널 포럼이라는 건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집회의 목적으로 또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형태의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른 전통적인 포럼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니. 따라서 뭘까요? 이 공적인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시설이라는 것은 따라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공적인 포럼으로 간주될 수 있냐면 학교 당국 자체가 정책으로 혹은 관행으로 그러한 시설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도록 일반 대중들이 혹은 대중의 어떤 상당 부분인 일반 학생 기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퍼블릭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또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서조항이죠. 단서조항이. 정부 자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론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니. 뭘까요? 부작이죠. 내가 하지 않는 걸로 부작이에요. 혹은 제한되는 어떤 담론을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공론의 장을 우리가 창출할 수 없다니. 정부 입장에서. 그것도 뭘까요? 의도적으로 공적인 담론을 위한 비전통적인 포럼을 우리가 열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 Non-traditional foru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traditional forum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street park, 아주 traditional forum에 속하는 게 traditional forum이고, non-traditional forum은 그 외의 것이죠. non-traditional forum은 기본적으로 뭐죠? school facility, jailhouse, air force terminal, military installatio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non-traditional forum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없다. 자, 교육자라는 건 어떠냐? 교육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권한, 학교에서 우리가 스폰서하는, 학교가 이제 발행하는 거죠. 학교 이름으로 발행되는 이런 출판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eoretical production, 연극이라든지 또 다른 표현 활동에 관한 활동들,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당국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교육자의 어떤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학교 교과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돼야 되고 공정하게 그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교사들의 보호하에 있는 한 또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생 참가자들이나 또 수용자죠. 수용자들한테 어떤 특별한 지식이라든지 기능들을 전파할 목적으로 교사들이 어떤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즈하는 한마디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 그러한 것도 학교의 교과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성격화돼서 인식돼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우리가 고등공무원 판사든지 뭐 옷을 벗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뭘까요? 이 교육자들은 어떤 뭘까요? 이러한 통제할 이제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러한 학생들의 표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뭘 확신하기 위해서일까요? 참가자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그죠? 어떤 활동 한마디로 그 활동이 또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또 그것도 readers 그죠? listeners 한마디로 뭘까요? readers listener는 뭐예요? 청취자죠? 청취자. 리더는 뭐예요? 여러분들 신문을 읽는 사람이죠.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죠. 독자와 청취자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성숙한